대한민국 최고 럭셔리 호텔 그룹 로얄 헤리티지 창업주 윤정인. 그러나 그는 아들 강준영과 며느리 오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10년간 정체를 숨기고 청소부 박순희로 살아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하찮게 무시하며 부려먹었고 나약한 아들은 늘 침묵했다. 추석을 앞두고 오지혜는 친정 식구 6명분에 맞춤 음식을 강요하며 시어머니를 혹사시킨다. 굴욕적인 하루 끝에 윤정인은 며느리에게 오늘 하루만 재워달라 부탁한다.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은 곧 거대한 반전과 인생 역전극의 서막이 된다. 지혜야, 나 오늘 하루 신세 좀 지자. 하루만 자고 갈게. 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며느리 오지혜는 마치 제가 가장 더러운 쓰레기라도 된 양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세요? 어머님은 객실 청소부잖아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지금 다 자고 계시는데 집도 좁고 어머님 계시면 불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던 친정 식구들까지 일제히 저희 쪽을 바라봤죠. 지혜는 제 청소부 신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뻔히 친정 식구들 자고 가시는 거 아시면서 이럴 때는 좀 알아서 가시면 안 되나요? 이 나이에 남의 집 불편하게 하시는 것도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돼요. 그냥 집에 가세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 집에서 하루 밤 자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아닌 신장이 격렬하게 욱신거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멍청한 아들놈 강준영이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아내 뒤에 서서 제 눈을 피할 뿐 한마디 변명도 어머니를 두둔하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억 원 빚에 짓눌린 나약한 아들은 아내의 탐욕스러운 그늘 아래서 이미 영혼을 팔아넘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뭐라고? 호텔? 오냐? 내가 나를 호텔 청소부 취급하는구나. 제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70년을 참고 견뎌온 사람의 냉철한 분노가 순간 폭발했죠. 내가 새벽 5시부터 와서 내 식구 연애 음식 8명분 해주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차 끓이고 내 부모 형제 시중까지 들었어. 그렇게 하루 종일 부려먹어 놓고 이제 하룻밤 자자고 하니 여기가 호텔이냐고? 거실에 있던 오지혜의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던 청소부 박순희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으니까요. 그래, 맞아. 나는 호텔에서 일하지. 그런데 로열 헤리티지에서도 이렇게 막대하지는 않아. 손님들한테도 예의는 지켜. 품격을 지킨다고. 제 말에 오지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이 호텔 객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지금 당장 조용히 나가세요. 교양? 내가 그렇게 교양이 있어서 나에게 이혼 모욕을 줬어? 여의처럼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사람의 계급으로 판단하는 천박함이야말로 가장 저열한 교양 없는 짓이야. 저는 아들 준영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준영, 너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내 애미가 이 수모를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부끄럽지도 않니? 이 천치야. 너희 애미가 이혼 수모를 왜 참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바로 너 때문이잖아. 아들은 제 폭발적인 분노에 위축되어 아무 말도 못했고 오지혜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냐? 그래, 당장 나가주마. 그리고 내 한마디만 할게. 너희들 절대 후회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 얼굴에는 눈물이 아닌 70년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냉정한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저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와 비서실장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실장, 계획대로 진행해. 청소부 박순희는 오늘 밤부로 사라진다. 그리고 윤정인
회장으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야. 내가 지금 로열 헤리티지 본관으로 갈 테니 VIP 라운지에서 기다려. 30분 후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아파트 단지 앞에 조용히 멈춰 섰고 저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 밤 저는 청소부 박순희의 낡은 옷을 입은 채 로열 헤리티지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객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회장 윤정인의 우아한 정장을 입고 그룹 임원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태호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호 실장, 건강검진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해. 특히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그리고 아들 강준영의 30억 원 투자 실패 빚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해. 이틀 후 아들 강준영에게 비서실장 강태호를 통해 어머니의 급성, 만성 신부전증 진단과 함께 신장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강준영의 투자 실패 빚에 대한 채권 추심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아들 강준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한꺼번에 닥쳤으니까요. 그때 며느리 오지혜는 남편 준영이에게 다가와 차가운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여보, 어차피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우리가 급한 건 30억 빚이야. 만약 시어머니가 수술을 못 받으시면 로얄 헤리티지 그룹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지혜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1,800억 원 규모의 그룹 유산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신장 이식. 당신 말고는 맞는 사람도 없을 텐데 당신만 모른 척하면 돼. 당신 효자 노릇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길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 며느리의 그 끔찍한 한마디는 아들 강준영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아내의 추악한 민낯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죠. 박수진!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엄마 목숨 이야기야. 내가 원한 건 내 빚을 만회할 돈이었지. 우리 엄마 목숨까지는 바란 게 아니었어. 목숨이 뭐가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당신 나한테 지금 소리치는 거야? 겨우 청소부 시어머니 때문에? 박수진! 당신 지금 내 모습 진짜 괴물 같아. 역겨워. 내가 빚진 돈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 당장 이혼해.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 강준영은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에게 등을 돌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지키기 위한 진짜 아들의 모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의 옆에는 동료 최숙자 언니가 제 신분을 모르는 채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강준영이 달려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는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갔죠. 교수님, 제가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당장 검사해 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과 환자분의 HLA 조직적 합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는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신장 기증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추석날 그 일로 스트레스 받으셔서. 아들의 눈물 섞인 후회와 참회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준영아.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너에게
내 신분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격으로 성공하기를 바랐거든. 그래서 일부러 힘들게 키운 거야. 아들은 제 깊은 뜻을 이해하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아들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아들과 저는 퇴원했고, 저는 비로소 회장 윤정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 강준영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로열 헤리티지 그룹 상무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호텔의 가장 밑바닥 부서인 객실 관리팀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준영은 호텔의 모든 부서를 밑바닥부터 경험했습니다. 객실 청소부, 주방 보조, 낡은 시설을 수리하는 미화팀 보조, 심지어 손님들에게 짐을 날라주는 벨보이 역할까지. 어머니 윤정인 회장이 청소부 박순희의 가면을 쓰고 겪었던 모든 고난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아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늘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돈의 가치를 넘어 땀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제가 이 일들을 모르면 어떻게 직원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5년 후 강준영은 로열 헤리티지 상무이사로 재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는 나약함 대신 진정한 책임감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청소부 인생이 남긴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긴 결과였죠.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아들과 함께 로열 헤리티지 본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엄마가 왜 제게 청소부 인생을 연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덕분에 돈보다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아내의 말대로 엄마의 생명을 외면하고 호텔을 물려받았다면 저는 평생 괴물로 살았을 겁니다. 나도 그래. 준영아,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내가 탐욕이 아닌 진심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의 고통과 파멸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모자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은 오지혜의 삶은 제가 설계한 냉혹한 복수극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로얄 헤리티지와의 계약, 파괴 책임과 경영진에 대한 모독을 이유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제가 미리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 소문낸 그녀의 오만함과 무례함은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죠. 게다가 그녀의 친정 엄마와 연인 역시 저의 지시로 회사에서 해고 및 좌천되며 오지혜는 친정의 경제적 지원마저 끊겼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이미 팔아 빚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는 밀린 카드 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지혜는 가장 저렴한 월세방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선택으로 가장 멸시했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텔 객실 청소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대신 박씨 아줌마라고 불리는 굴욕을 감수하며 시급 9,860원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오지혜는 청소 도구를 들고 더러운 객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와 담배 냄새, 그리고 역겨운 오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가 뱉어낸 구역질은 과거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경멸의 침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변기를 닫고 토사물이 남아있는 쓰레기통을 비워야 했습니다. 오지혜의 손은 곧 세제와 뜨거운 물에 의해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부종과 피로는 그녀가 70세의 시어머니에게 강요했던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지혜는 청소 중이던 방에서 끔찍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투숙객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가 꿈에 그리던 로얄 헤리티지의 고급 리플릿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플릿을 주워들었습니다. 리플릿 안쪽 페이지에는 윤정인 회장의 사진과 함께 정직한 일꾼 재단 설립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 기사 위에는 윤 회장의 우아한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지혜 씨에게. 당신이 그날 나에게 던진 모욕과 멸시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경험하길 바랍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로얄 헤리티지 회장. 메모를 읽는 순간 오지혜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신이 모텔 객실 청소부로 일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닌 시어머니의 철저하고 냉혹한 설계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그녀를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켜 자신이 겪은 모욕을 시간을 두고 똑같이 갚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텔에서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냉혹한 복수를 곱씹으며 살아야 하는 영원한 정신적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불타는 곳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경멸했던 현실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임을. 저는 아들과 함께 정직한 일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호텔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재단은 직업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객실 청소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모텔 청소부라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욕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 고난을 겪고 돈보다 생명을 택함으로써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타인의 수고를 멸시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당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오늘 제가 청소부로 살았던 10년의 시간에게 최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회장이나 청소부라는 직함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을 찾은 어머니이자 품격을 아는 리더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 입은 옷, 혹은 직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며느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가장 멸시했던 삶을 살게 되었고, 나약했던 아들은 어머니의 생명을 선택하는 진심 덕분에 그룹을 이끌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존중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가장 값비싼 유산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수고를 멸시하는 자, 그 수고의 무게에 깔려 영원히 파멸하리라.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인사 말씀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정직한 일꾼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